지난 8월 3일 전 세계 이목이 이곳 서울대학교에 집중됐다. 한국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탄생한 복제개 스너피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복제 대상을 그대로 빼닮은 스너피는 DNA 조사 결과 유전 형질 역시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팀이 개복제에 처음 착수한 것은 2002년 8월. 약 3년 만에 복제 대상의 귀에서 체세포를 떼내 복제 배아를 만드는 방법으로 개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의 복제개 스너피.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백일 잔치를 치른 스너피는 생명공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간 많은 동물 복제가 시도됐다.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법을 통해 태어난 복제 동물은 아기양 돌리. 이후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쥐와 소, 돼지, 고양이 등을 복제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사람과 가장 흡사하며 번식 체계가 복잡한 개는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스너피의 탄생으로 전 세계 생명공학계는 또 한 번 한국을 주목했고 그 한가운데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이 있었다. 황우석 교수는 이미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복제해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올해 5월 환자들로부터 떼는 체세포를 이용해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에 새로운 기원을 세웠다. 한국이 줄기세포 연구에 최선두를 달리면서 지난 10월 19일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서울에 문을 열었다. 전 세계 줄기세포 은행의 중심 역할을 할 이곳 줄기세포 허브는 난치병 환자들의 줄기세포줄을 만들어 보관하고 세계 각국으로 분양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 무한대로 증식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 몸을 이루는 뇌신경세포와 혈관세포, 심근세포와 척수신경세포 등 각종 장기세포와 조직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약물과 수술에 의존하던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이곳 세계 줄기세포 허브에서는 이달부터 척수 손상과 파킨슨 병 등을 중심으로 환자 등록을 시작했다. 이후 등록된 환자 중 체세포 공여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능세포라 불리는 줄기세포. 과연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세계 줄기세포 허브 개소에 참석하기 위해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을 찾았다.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이용한 포유동물 복제의 성공,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에딘버러대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 피츠버그 개발센터의 소장이며 펜실바니아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세포 생물학과 교수인 제럴드 셰튼 박사. 황우석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줄기세포 허브 임상 분야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대 의대 신장내과의 안규리 교수.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10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재생의학협회 로버트 클라인 회장. 당뇨병 치료를 위해 미국과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소아당뇨연구재단의 최고 책임자 로버트 골드슈타인 박사. 난치병인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의 질병 메커니즘을 밝혀낸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 신경유전학과 크리스토퍼 쇼 교수. 과연 줄기세포로 치료 가능한 난치병은 무엇이며 과제는 무엇인가? 6명의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들어본다.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서울대학교에 문을 열면서 또 한 번 세계적인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가 줄기세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줄기세포 허브의 출발은 무엇을 의미하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이 줄기세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고 오늘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안규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황우석 교수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지금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모두 도와주시는 덕분입니다. 네. 그리고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켜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분이십니다. 에딘버러대 로슬링 연구소의 이완 윌머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황우석 교수님과 함께 피부색이 다른 형제라고까지 불리고 계신 분입니다. 제럴드 셰튼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 여러 번 들리셔서 한국도 참 친숙하시겠어요. 아직 한국어 실력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한국을 더 사랑하고 많이 방문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재생의학협회의 로버트 클라인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소아당뇨재단의 로버트 골드스타인 박사님이십니다. 이번에는 킹스 칼리지 런던 의대의 크리스토퍼 신경유전학과 교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6분의 세계적인 석학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지금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서울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은행이 문을 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보통 허브라는 단어는 공항 허브라는 말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계 줄기세포 허브 대신 인천에 새로 건설된 아름다운 공항 허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새로운 공항이 건설됐고 거기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떤 비행기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할지 결정되지 않았고 또 식당과 상점, 하수도나 수도 시설, 전기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제 막 세계 줄기세포 허브라는 놀라운 근간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비행기들이 어떤 순서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통관 절차나 국제선 출항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출항하기에 너무 위험한 지역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계 줄기세포 허브가 설립되고 캘리포니아와 런던 근교에 지부가 세워지는 이유는 허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종류의 질병별 줄기세포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당뇨병, 정신건강, 암, 심장병, 폐질환 등에 대한 전 세계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최대한 빨리 해당 질병 줄기세포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줄기세포 허브에서는 전 세계의 과학 및 의학 분야의 자문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협력해서 어떤 약물이 어떤 질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술을 갖게 되었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환자분들